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정입니다. 오랜만에 네이버에서 공급 물량 얘기가 나오는 기사가 나왔어요.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내용은 더 신기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국토부 장관님이 발표하는 것들도 대놓고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약간 다른 스타일의 얘기를 하시지만 집 살 사람을 좀 구합니다. 집을 좀 사세요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 전년 대비 11% 감소 전망. 물론 기사가 특색은 있지만 네이버에 뜨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클릭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다른 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가 좀 포인트가 커요. 그러니까 이 기사 하나만이 아니고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나오는 기사들의 뉘앙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지켜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난다? 매매가가 반등한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인포 관계자는 최근 2, 3년 집중적인 공급 이후 신규 분양이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이런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요새 할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요새 기자님들이 아니면 어떤 부동산 관련자가 전문가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떨어진다. 덜 떨어졌다. 몇 년도까지 떨어진다. 이제 시작이다. 전세가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내년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연내 청약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애써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야, 슬슬 집을 좀 사거나 분양을 받아도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놀랍게도 광고 기사도 아니에요. 밑에 분양단지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기사가 늘어나면은 무슨 사인이냐면 언론사는 이건 제가 함부로 얘기하거나 아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언론은 정치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언론사의 수익과 활동 범위가 바뀐다고 저는 알고 있고 수년 동안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전 정권이랑 현 정권이랑 나오는 기사가 다르고 각광을 받는 언론사가 달라요. 부동산 기사 자체가 옛날이랑 달라요. 어떤 대형 방송사나 대형 경제신문에서 갖고 있던 대중성이나 대표성을 갖는 기사가 아니고 누가 더 자극적으로 가나 아니면 누가 더 친정부, 반정부 방향으로 가나 약간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옛날 언론사에서 일명 데스크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인기 있으면 장땡, 광고 붙으면 장땡, 클릭수 나오면 장땡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디어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같이 봐주세요. 요게 서울 입주 물량이고요. 부동산 지인 자료예요. 보시면 요 파란색 네모칸 보시면 되는데 2022년도에 공급 물량이 전년도 대비 부족했고 그리고 2023년도 내년이죠. 더 부족하고 그 후년인 2024년도엔 더 부족한데 얘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획대로 다 못 지으면. 그러면 지금 시점을 봤을 때 2023년 다 왔잖아요. 그럼 공급 물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지금? 안 느껴지시지 않아요?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하나만 더. 요건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빈 땅에다 지었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실 그 유입 인근 도시를 다 빨아들인 거예요. 대전이 굉장한 타격을 받았었죠. 공주시도 마찬가지고 충청권 전역이 어느 정도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여기에요. 공급량이 많나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랐나요? 아니요. 세종시 정말 타격이 심해요. 내년에 공급 물량 더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쓴 기사가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집값은 내려간다. 공급량이 많다? 그럼 집값은 내려간다. 전 이 예외 사항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직접 투자해 봤거든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근데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한다?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다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지정이 되고 이 수요층이 이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발현이 되겠죠.
그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데 집을 안 지어요. 그럼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죠. 언젠간 문제가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란 뜻은 아니에요. 공급량이 있어도 밀어 올릴 때가 있고 공급량이 없어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놀랍게도 서울은 공급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에요. 통계를 봤을 때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봤을 때.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이거든요. 공급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공급량이 이때랑 비슷해 보이더라도 비분양이 있었고 비분양이 없어요. 비분양 이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만 가지고 여러분이 주택을 산다 만다 이거는 좀 판단이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대구나 아니면 인천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만약에 대구나 인천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과대 낙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발품을 팔아서 한 단지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단지를 비교를 통해서 마지막 적정 시세 대비 급급매를 잡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날라오는 단어가 요새는 일반 분들도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으면 다 알아요. 야, 내년에 공급이 넘쳐. 내년에 더 떨어질 텐데 지금 왜 사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도 모르고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공급이 있을 걸 알고 또는 지금 공급이 있는 거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내년에 그 부분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 말씀대로 공급이 있으니까 내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공급이 있으면 주로 전세가가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시장을 역행해서 투자를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공급이 지나가면 회복되는 데가 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공급이 있으면 과대 낙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공급이 있는 곳 쉽게 머리에서만 돌려봐도 여러분 인천 있고요. 대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원, 그리고 이제 구성남, 그리고 이제 저쪽 광명시 인근 이런 데 공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과천시도 도시가 작다 보니까 공급이 있으면은 전세가가 타격을 받는 건 맞아요. 너무 심해요. 근데 기존에 보면은 강동구 재건축 입주할 때 신규 공급이 꽤 많은데 밀어 올려버렸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남양주도 신규 입주가 있는데도 인근 구축이 밀어 올린 적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마곡도 마찬가지예요. 마곡도 입주가 남아 있었는데 밀어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거기 어떤 그 양천양교 쪽에 어떤 부지가 개발이 된다. 9호선이 있으니까 이젠 다르다. 마곡지구가 일자리가 생겼다. 김포공항이랑 연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각종 호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호재가 쏟아져 들어오고 공급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하락기가 되면은 이 공급의 공포심을 느껴요. 지금은 사람들이 공급의 공포심을 느끼는데 본질을 놓고 보면 공급 자체는 당연히 집이 더 많아지는 거고 수요를 인근에서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있으면 실사용자는 좋겠지만 부동산이란 시장에서 시세를 놓고 봤을 때 전세가가 먼저 떨어져요. 실사용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게 심하면 매매가도 떨어져요. 근데 예전에 월세가 너무 싸서 월세는 크게 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하락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지만 매매가는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다른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매매가가 올라갈 때는 그때는 전세 수요는 감소해도 매매 수요가 밀고 들어오면 밀어 올려버렸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진다. 적달한 이유만으로 바로 내년부터 갑자기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나갔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세금 측면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대출 측면이나 예전에 집을 샀던 사람에 비해서 너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더라고요. 5년 전, 한 2017년도? 한 1년만 더 갈까요, 여러분? 2015년 어때요? 7년 가서. 2015년도에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노인 환경이 같을까요? 단, 가격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있다고 쳐요. 지금 아직은 없는데 잘. 2015년도에 5억을 하다가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5억까지 갔다고 쳐요. 근데 사람들 안 사요. 2015년도에도 사람들이 잘 안 샀거든요.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조건을 놓고 봤을 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전부 다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이 불리해요. 그때는 취득세 편하게 내고 대출 받고 다 됐어요. 그냥 샀으면 돼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이 그냥 사면 되니까 팔고 옮겨 타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예전에 5억이었다가 10억까지 갔다가 다시 5억인데 문제는 지금 5억은 누군가한테는 5억이에요. 급급매니까. 누군가한테는 5억인데 이 당시 5억은 모두에게 5억이었어요.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괜찮은 가격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이게 무주택자 분들 대상인데 이분들은 하락기나 정체기 때 집을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국가에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말을 돌려서 다른 걸 발표하면서 내심 시스템 자체를 사람들이 집을 사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언론이 거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그런 성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부동산 관련 업자라면 전문가라면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지금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든다고 쉽게 반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공급 물량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풍 낙엽이에요. 힘을 못 쓴다고요. 여러분 데이터 비교해 보시면 지금은 서울에 있는 공급량이나 경기 일부에 있는 공급량 있잖아요. 옛날엔 그냥 소화시켰어요. 지금은 아예 소화를 못 시켜요. 그냥 내리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달라요. 무슨 얘기다? 지금 이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단기간적으로, 장기간은 아니에요. 단기간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시장이 반등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고 그것만 보고 그걸 기대해서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시야를 갖고 다른 공부를 통해서 내심하려는 건 맞지만 이것만 보고 이제 줄어드나 진짜 공급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 싶어요. 공급 부족하면 수급이 안 맞아지는 건 당연해요. 그게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걸리고 분위기 때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완연히 정체 하락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좀 줄어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있으면 덜덜 떨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지켜보셔야 돼요. 공급이 있으면 덜덜 떤다는 건 뭔 뜻이에요? 과대 낙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대 낙폭은 웃기는 단어예요. 과대 낙폭이라는 단어는 버블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 봐야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은 제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과대 낙폭? 누가 그래요? 5가 떨어져야 되는데 10이 떨어지는 뜻이잖아요. 근데 5가 정상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 봐야 하는데 저는 제 경험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 공부 플러스 경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과대 낙폭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떨지는 역사가 또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각자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지금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공급이 감소해? 이제 공급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 집을 사는 타이밍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 분들이 아니라 이미 투자를 많이 해온 다주택자 분들인데 이분은 지금 집 사면 취득세가 12.4%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못 사요. 종부세도 아직 안 내려갔고 양도세도 지금 일시적 완화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임대사업자니 뭐 종부세 내리니 이거저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갈수록 집은 더 사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